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요.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 김국현 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10시 이 사건의 심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원의 결정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특검이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건국 이래 최초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물 건너 가고 동시에 특검의 수사력에도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선균 박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박사님 나와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게 좀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하나하나 예, 좀 예. 여쭙고 좀 쉽게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이죠.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불승인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요구인 것이고, 네, 예. 다른 하나는 이 취소와 관련된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우선 특검이 이 두 가지 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집행정지는 이제 가구제 또는 임시적 구제라고 하는데요. 네, 예, 우리 행정소송법이 일반 민사소송하고 달리 네, 본안소송 제기 전에는 가구제로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특검이 본안소송으로 이제 취소소송이라는 걸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정확히 말하면 효력정지가 될 텐데, 네, 네. 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개는 별개가 아니고 하나인데, 네. 근데 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특검이 본안 소송보다는 이 집행정지에 초점을 맞춘 걸로 보입니다. 아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를 하면 네. 바로 압수수색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압수수색만 이루어지면 목적이 달성이 되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예, 예. 집행정지가 더 중요하다, 특검 입장에서는. 예, 예.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당장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형사법 110조, 111조를 근거로 들어서 군사시설 네, 비밀 때문에 여기는 압수수색 불가한 곳이다, 일종의 예. 그 성역이다, 검찰이 함부로 들어와서 예, 예. 압수수색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면서 청와대 경호실장 그리고 비서실장이 불승인 처분을 내렸는데 특검 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독직 사건이기 때문에 이 범죄 예. 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허락해 달라. 그런데요, 예.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네, 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고 미리 알려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불시에 압수수색을 해서 범죄의 단서가 되는 증거들을 싹 가져가는 게 압수수색 절차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네, 예. 이런 식의 소송까지 밟으면서 해야 되는 것이 과연 이게 정당한 법률 절차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라서 네. 이게 전에 이런 일도 별로 없었고 해서 상당히 이례적이긴 한데요. 네. 일단 이제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검이 지금 이 기한도 현재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어떻게든 사건을 좀 처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국가기관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네, 네. 이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것이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헌법재판소가 바쁘지 않습니까? 탄핵 네, 사건 맞습니다. 때문에. 네, 네. 정신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이걸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혹시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이 청구인이 된 특검이나 그 상대방이 될 청와대 측 모두 헌법기관이 아니라서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능력이 없어서 권한쟁의 심판이란 것도 불가능하고 결국 이 특검이 행정소송 외에는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소송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나요? 유사한 사건은 최근에 있긴 있습니다. 어떤 게 최근에 있었나요? 네. 2013년도 언저리에 네.
예,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분쟁이 붙어가지고 이거를 네. 우리 대법원이 처리한 사건이 있긴 있습니다. 아, 어떤 거였어요? 이때는 그게 국민권익위하고 경기도 선관위가 붙은 것은? 예, 이제 그때는 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자 네. 이 불이익을 받을 예정인 이 공무원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구제를 요청했고 네.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예. 이를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 사건이 이 네. 사건하고 구조가 그래도 제일 유사하지요. 아, 그렇군요. 예, 예. 당시의 법원의 판단은 어땠나요? 예, 우리 법원이 그때 이제 좀 특이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 취소 소송의 뭐 보충적 기능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면서 취소 소송의 보충적? 예, 보충적 기능 좀 어려운 편이죠. 예, 이게 취소 어떤 소송의 말이? 이거 굉장히 네. 어려운 아, 너무 편인데 어려워요. 예, 쉽게 설명해 예, 주세요. 예. 예.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게 이제 국가기관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의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있고 네. 계속 어려운 말이 네, 나오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관 소송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예. 우리 이제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 권한쟁의 심판이나 기관 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에 대해서는 예. 취소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아, 예, 예. 이게 이제 우리 대법원이 만든 취소 소송의 보충적 기능이다. 아, 예, 그런 표현을 그렇군요. 쓰면서 예. 이게 어떻게 말하면 그 분쟁에 있어서 해결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취소소송, 음. 행정소송의 일종인 취소소송으로 해결하는 그런 네. 논리를 한번 개발했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죄송합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도 불가능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기관 소송이라는 것도 제기하기도 불가능하니까 이제 취소 소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권한쟁의 심판은 지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청구인 측인 특검 예, 그리고 예, 청와대 양측이 다투어봐야 실익이 없다. 이런 예, 판단을 했다는 예. 건가요? 어차피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소송이라는 것은 네. 문 앞 단계가 있고 들어가는 단계, 그러니까 좀 뭐 전문 용어로 이제 본안전 단계하고 본안 단계가 있는데 네.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봐야 이제 문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문 앞에서 그냥 또 내쫓기는 아, 소위 둘 다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네. 내쫓길 것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기관 소송이라고 각 개별 법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걸로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기관 소송을 하고 싶어도 규정이 없어서 네. 특검법이든 어디든 뭐 아, 형사소송법이든 여차의 어느 규정에도 특검이 법원에 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일반법인 이제 행정소송법을 활용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아주 고육지책을 선택한 걸로 아,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예, 권한쟁의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청구인과 그러니까 특검이죠. 특검과 예, 청와대가 예,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보는 이유는 어떤 예. 건가요? 요것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그 우리 권한쟁의 심판에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네.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소위 이제 그 헌법기관, 그러니까 헌법에 아, 의해서 만들어지고 네. 헌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만이 아하.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예. 특검이나 뭐 청와대나 다 헌법 조문 어딜 뒤져봐도 이제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조문이 아하. 없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권한쟁의 심판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네, 그렇군요. 예, 아, 아, 예, 저희가 또 이렇게 해서 헌법 공부도 하고 권한쟁의 예, 심판 그렇습니다. 대상에 아, 우리 저희가 예. 공짜로 지금 법률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예, 좀 어려운 전문 용어 계속 나와서 저도 예, 사실 아니 좀 근데 되게 어렵습니다. 좋아요.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예, 예, 알아야죠. 국민들이 예, 알고 예, 있어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예, 저희들로서는 좋습니다. 공부를 예, 더 많이 예. 시켜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이제 취소 소송의 보충적 기능에 따라서 이거 네, 예, 헌재 그 특검이 이 네, 그 예, 분쟁 해결의 한 수단으로 취소 소송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예, 예, 건데 예, 문제는 그러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예, 예, 집행정지에 대해서 내일 심리를 한다는 건데요. 빠르면 예, 내일 예,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언론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예. 박사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정말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네. 이게 그동안의 선례에 비춰봤을 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이게 집행정지,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정확히 말하면 효력정지인데 이 효력정지가 되기만 하면 네. 거의 그 목적이 다 달성되는 셈이거든요. 음흠.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그 지금
다투고 있는 대상이 되는 게 그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인데 네. 이 불승인 처분은 이제 법률 용어로 이제 거부 처분이라고 하거든요. 예, 거부 예. 처분. 예, 내가 원하는 걸 못 받았다, 거부당했다. 예, 예. 이 거부 처분에서 집행정지를 우리 판례가 그러니까 법원이 인정한 예가 그리 많지가 않아서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뭐 법원이 어떤 판단할까 상당히 저도 지금 뭐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이게 법원이 그동안에 거부 처분에서 집행정지를 인정한 예가 거의 없거든요. 그건 왜 예. 그런 건가요? 어떤 권한을 좀 인정하기 때문에 법원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내린 적이 없는 건가요? 이게 이제 이게 합당한 이유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참 이제 전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이제 많이 좀 나올 텐데 네. 이게 이제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은 이제 거부 처분이 없는 것처럼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 거부 처분이 없는 것처럼 봤을 때 과연 목적이 달성되겠느냐, 네가 소송을 통해서 뭐 달성한 목적을 가구제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분쟁의 핵심인데 네. 우리 대법원이 그동안 이 거부 처분에서 집행정지를 인정한 예가 없습니다. 대법이요. 선례가 거의 없고 예. 이 하급심 법원 중 특히 이제 행정법원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집행정지를 거부 처분에 집행정지를 인정한 예가 간혹 보이긴 하는데 네. 뭐 항상 인용한다는 것도 아니고 네. 가끔 이제 거부 처분의 형만 정지를 해도 소송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보일 때 이럴 때 간혹 집행정지를 인정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정교한 이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일단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거부 처분의 형만 정지돼도 충분히 목적이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네. 이건 왜냐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거부 처분의 효력만 정지가 돼도 압수수색 자체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방해할 이제 장애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제 거부 처분의 집행정지를 인정할 실익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 법원이 그동안에 그 판례 논리, 판례 축적된 판례 논리를 따라가서 네. 그냥 뭐 단순하게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이것도 이제 그러면 물 건너가는 거죠. 그렇군요. 자, 중요한 것은 이 특별검사팀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독직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하러 청와대를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지금 그 증거인멸의 장소가 되고 있어요. 청와대가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에 따르면 거기가 안전해서 갖다 놨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9건의 수첩이 나와서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해가지고 영장 재청구할 수 있도록 만든 증거가 바로 청와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선 청와대를 들어가서 또 다른 증거를 수집할 수밖에 수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걸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그 경호실장이 맡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더 나가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것을 이제 법률로 맡고 있고 이런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법원이 판단을 하더라도 청와대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분석이 필요한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면 바로 압수수색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승인 이 처분 예컨대 이제 그 집행정지가 내려지면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나오면 압수수색 그날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날로? 바로. 바로. 그래요? 바로. 바로 그럼 집행이 내일 안 되면 하고 내일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청와대?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데 그거 이제 제가 좀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네네네. 이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 아니죠. 이제 뭐 비서실장이라든가 경호실장, 즉 청와대 측에서 다시 한번 또 불승인 결정을 하면 어떡할 거냐. 이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행정소송법을 조문을 이제 찬찬히 뒤져다 보면 이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면 인용 결정의 기속력이라고 소위 이제 구속력이 있어서 집행정지의 구속력. 보통 이제 기속력이라고 이제 조문에 적혀 있는데 뭐 구속력이라고 또 이해를 해도 되죠. 그러니까 집행정지의 기속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집행정지된 처분과 같은 종류의 처분을 반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되면 제가 이런 그 저작거리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좋습니다.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낙장불입이죠. 낙장불입. 그렇지요. 낙장불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나왔는데 한 번 그 불승인 결정이 나왔는데 이거를 없애버리면 다시 그걸 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좀 전문용어로 말하면 이제 불승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에서 똑같은 내용의 불승인 처분을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그냥 집행정지 결정 나면 그 즉시 그거 들고 바로 집행유예를 들어가도
들어가도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사실 뭐 실력 행사를 해서 이제 힘으로 막는 거는 몰라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니까 특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죠. 바로. 네. 근데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바에 따르면 실력 행사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경호실에 있는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들은 전부 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력 행사를 한다, 무력 행사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죠? 그거는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헌법재판소가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분이 직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 그래서 탄핵 결정을 내리면 탄핵을 인용해 버리면 그 다음에는 경호실 직원들도 실력 행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대통령 신분이 아닌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분이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실 직원들도 어쩔 수 없이 총을 들고 경호를 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을 내리면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수월하게 풀리는 건데 헌재가 결정이 늦어지면서 특검의 수사가 길을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박사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좀 특검의 노림수도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매일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가서 일종의 압색 시위. 그렇죠. 매일 가서 압색 시위, 문을 열어 이렇게 하고 그것이 매일 그 생방송으로 그 종일 방송이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법조계를 발칵 뒤집어 엎어서 여론 시장을 흔들려는 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기자들이 못 쓰고 있어요. 참 기사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박사님 인터뷰를 통해서 팟짱이 처음으로 이걸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오늘 기자들이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설명을 좀 해주시자면 이를테면은 특검이 이런 소송을 제기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행정소송의 새 역사를 쓰려고 했던 그 핵심 이유는 결국에는 이것이 그 집행 정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유책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반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대해서 불응한 것 자체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행정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저촉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행정처분, 그러니까 행정처분에 해당해야지만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거든요. 현행법상. 그래서 이제 실제로 행정처분이냐 아니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소송은 이제 크게 두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소위 본안전 판단 단계라고 소송요건 판단이라고 하는데 그 단계를 쉽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경기를 할 때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개체량을 하잖아요. 몸무게를 재잖아요. 그걸 통과 못하면 경기장에 못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경기장을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단계를 우리가 본안전 판단 단계 또는 소송요건 판단 단계라고 하고 이거에 이제 이 부분에서 행정처분이냐 아니냐가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여기 본안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결정이 되고 이제 본안에 들어가서 이제 당사자의 주장의 이유를 따지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두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이제 이렇게 용어를 말씀드렸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처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논란이 붙어 있는 것은 처분이면은 본안을 들어가 가지고 심리가 가능하고 행정처분이 아니면은 문 밖으로 내쫓기니까 각하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분쟁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다투는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법원이 이거 좀 불승인 결정이 거부 처분인데
이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으로 이른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라는 걸 요구합니다. 네. 참 어려운 용어죠. 이제 조리상 법규상 또는 신청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예.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라는 거를 요구하고 그게 있어야지 거부 처분이 성립한다라고 말하는데 네. 뭐 쉽게 말하면 법규상 신청권은 법조문에 신청할 수 있다, 뭐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아. 조문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 예. 조리상 신청권은 그런 조문이 없어도 우리 법원이 해석을 통해서 국민에게 신청권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이런 취지의 얘기가 예예. 조리상 신청권인데요. 예예. 문제는 우리 법원이 조리상 신청권을 잘 인정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이 안 되면 조리상 네. 신청권도 대부분 인정이 잘 안 돼서 아. 거부 처분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으니까 결국 행정소송, 즉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아. 이런 논리가 많이 성립이 되거든요. 각하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 포인트는 이제 특검 쪽에서 이제 가장 잘 잡아야 될 것은 법규상 신청권을 어떻게든 만들어내 가지고 거부 처분이 성립한다 이걸 잘 주장을 해야 될 텐데 네. 제가 한번 관련 조문을 쭉 읽어 보니까 이 네. 특검법 즉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뭐 이렇게 줄줄줄 나오는 네. 특검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제 6조 이 3항을 보면 네.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예.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예. 수사기록 또는 증거 등 자료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기타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문을 잘 들고 가서 아하. 잘 들고 가서 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요 표현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법규상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잘 주장을 해가지고 예. 압수수색 불승인 결정의 행정처분성 인정을 해가지고 예. 좀 처분성을 좀 인정해서 본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예. 했으면 하는 예.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오늘 박사님 설명이 너무 쉽고 명쾌해서 잘 들어오는데요. 지금 뭐 감사합니다. 기자들이 쓰는 기사를 보면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요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 법규상, 그러니까 실제로 특검법 6조 3항에 그 수사 협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청할 수 대검이나 있다. 그러니까 대검이나 경찰청장 등의 수사 기록 등을 주고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 항목이 법규상 신청권에 해당된다라는 설명을 잘해서 내일 심리에서 이것이 그 집행정지 처분을 이끌어내는데 큰 포인트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행정처분이 아니면 뭐 본안소송은 물론이고 가구들에서 집행정지도 이게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처분이라는 것을 잘 논증하는 게 사실 제일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내용을 법률상 신청권을 잘 설명을 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기자들 말고 특검 관계자들도 지금 정 박사님 방송을 유념해서 잘 들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청와대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국가의 중대한 그러니까 그 이제 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근거로 들면서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이 불가하다. 이런 또 그 논지를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과연 청와대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치는 경우냐?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비밀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특검이 가서 뭐 잘못 건드렸다가 군사 정보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갔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기우를 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박사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 좋은 지적이긴 하신데 제가 볼 때는 그 문제 핵심에서는 조금 벗어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소송 뭐 본안이든 뭐 가구제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소위 문 앞에 판단 단계가 있고 들어가서 판단 단계 두 단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이 분쟁의 가장 핵심은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과연 문을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뭐 행정 처분이냐 아니냐. 더해서 또는 뭐 두 번째 이 특검이 이 행정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요게 이제 가장 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핵심이라서 아마 법원이 거기서 뭐 처분이 아니다 또는 특검이 당사자 능력이 없다 해가지고 각하해버릴 위험이 더 높아서
초점을 거기다 맞춰서 봐야 될 것이고 오히려 제가 볼 때 각하의 위험성만 넘어가면 네. 이 부분은 법원이 좀 용이하게 판단해가지고 인용적으로 좀 쉽게 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국민들 관점에서는 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뭐 국가의 중대 이익을 위해서 뭐 압수수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는 문에 들어와서 따질 논의니까 지금 초점은 그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이 아니고 과연 이게 행정처분이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집행정지를 제기할 수 있느냐 이 가능성 차원을 먼저 좀 초점 맞춰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요한 포인트는 그 청와대 압수수색 이것이 압수수색 불승인이 행정처분이냐 아니냐 그리고 네. 특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이 있냐 없냐 당사자냐 네, 아니냐 이 두 가지를 먼저 다투고 이게 그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면 그렇습니다. 문전 단계에서 문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까지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오히려 법원에서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소송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이 행정소송 어떻게 될지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시원하게 정리가 잘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이시고 행정소송으로 행정소송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또 국민의 한 사람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여전히 지금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 국민들께 그리고 또 위정자들께 한 말씀 하시죠. 네, 뭐 제가 뭐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우리 법원이 형식 논리로만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이 각하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발 우리 법원이 시대정신을 가지고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박사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법학연구원 정선균 박사와 함께했습니다.